안녕하세요. 지금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 법인 전환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법인으로 만들면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을 것 같고 내 맘대로 돈도 못 쓰고 여러 가지가 걱정이시죠? 도대체 언제 법인 전환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법인 전환을 언제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법인 전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차이는 개인 사업자는 4명이 그대로 노출하면서 사업하는 거고 법인은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법인명이 원탑이라고 하면 나를 대신해서 법인 원탑의 명의로 움직이고 나는 이 원탑이라는 걸 잘 움직일 수 있게 물 주고 빌려주고 해가며 잘 관리하는 거예요. 법인은 혼자 커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에 따라 좋은 법인으로 자라날 수도 있고 무참히 폐업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표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도 중요한 차이만 짚으면서 갈게요.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바로 자금적인 부분이에요. 정책 자금이나 금융권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면 개인 사업자는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대표자 개인 한 사람에 대한 한도가 정해지는 반면에 법인은 서로 다른 업종을 갖고 있으면 각자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자금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러한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사업의 확장성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세금이나 자금적인 부분 때문에 확장성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이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5월이 되면 바짝 긴장하게 되죠.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 사업자 정도면 세금이 어마무시할 테니까요. 종합소득세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여서 종합소득이 되는데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주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해서 생긴 소득에서 가족들 기본공제가 있고 연금보험료 등 추가로 공제가 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율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6에서 45%까지 세율이 이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세율이 곱해져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의료비나 보험료 등 세액 공제가 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와요. 흐름이 좀 이해되셨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소득에서 각종 공제가 되고 세율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정해진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법인세는 더 심플해요. 매출에 의한 수익이 생기면 각종 비용을 빼고 그다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 보셨죠? 이건 회계상의 흐름이고 사실 세금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입금산입, 송금산입 등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큰 틀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세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종합소득세는 제가 6%에서 45%까지라고 했죠. 돈 좀 번다 싶으면 거의 반을 떼가는 거라 세금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법인세는 올해 1% 더 낮춰줬기 때문에 과세표준 2억까지는 9%, 초과하면 19%예요. 세금에 있어서는 법인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낸다 싶은 대표님들은 법인 전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왜 도입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무사 등에게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게 만든 제도예요. 말 그대로 성실히 신고하게 만들려는 취지가 있는 건데 세무사에게는 이 제도로 추가 수익이 생기니까 좋고 국세당국은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빡빡해진 거고요. 누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지 보면 도소매 업종은 수입 금액이 15억 이상, 음식점업은 7.5억 이상, 제조업종은 7.5억 이상 등이에요. 변호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업은 5억 원 이상이고요. 보통은 기장세무사들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지 알려줘요. 그러면서 법인 전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제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알아야 법인 전환의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해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을 하나 더 말씀드리기 위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사장님은 사업을 확장시키고 키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바로 법인 전환을 하셔도 돼요. 어차피 법인 전환을 할 거라면 언제 하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바로 법인 전환해서 키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법인 전환에 대한 고려를 할 정도면 사업에 흥미를 붙이시고 잘하고 계실 확률이 높은데, 그럼 빠르게 법인을 키워서 혜택을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하기 어렵고 운영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관리하기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법인 전환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법인 전환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법인을 신설해서 경영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많은 경우에 후자를 추천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장점과 법인의 장점을 모두 가져가기 위해서였어요. 지금까지 법인 전환 시기를 고려하는 모든 대표님들께 언제 해야 돼? 에 대한 기준을 세워드렸습니다. 대개는 세무사가 법인을 전환하라고 하거나 세금이 많이 나오면 이때쯤 해볼까 하시는데, 이런 단순한 생각보다는 이때면 되겠구나 하는 나만의 기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사업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에 대한 기준도 내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변에 법인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대표님들 기꺼이 가진 걸 나누는 삶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인 전환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또 만나요.